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 러시아 외무장관이 핵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했네요.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핵전쟁 위험은 실제 존재하고 이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26일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핵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 절대 도발하지 말라라고 경고장을 내민 겁니다. 네, 이 라브로프 장관이 3차 세계 대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현재의 상황을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 견주면서 모두가 3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3차 대전의 위험은 지금 실제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지금 대리인을 통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네, 라브로프 장관이 말하는 대리인 우크라이나를 지칭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나토가 대리인을 무장하고 있다라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는 러시아의 정당한 공격 목표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수 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6일 독일 내 미국 공군 시설인 람슈타인 기지에서 40개국 이상의 안보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회의 참석국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과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고 한국과 일본은 여기에 화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핵전쟁과 그리고 3차 세계대전 등의 발언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 어스틴 국방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며칠 전 우크라이나도 방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24일 일요일 미국 정부 최고위급 관리로는 개전 후 처음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그리고 안보 수장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은 것은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미국의 굳건한 지지를 나타내고 러시아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두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했고 추가적인 군사 그리고 외교적인 지원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두 달이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침공을 했으니까 지금 62일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한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은 앞으로 몇 주가 정말 중요하다라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번 회의의 참 목적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가 지금 생각보다 고전하고 있다 이런 일각의 평가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전 두 달이 넘도록 러시아는 제대로 주요 거점 도시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러시아가 지난주 동부 돈바스 그리고 남부 크림반도를 잇는 남부의 대표적인 요충지 마리우폴을 장악했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와 마리우폴 시 당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많은 러시아 부대가 이미 병력을 손실했고 특히 일부는 최대 30%의 병력을 손실해 전투를 치르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다. 이렇게 또 로이터 통신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경우 러시아하고 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문 다음 날인 25일 폴란드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의 애초 전쟁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뺏는 것이었다라면서 그런 목표에서 봤을 땐 지금 러시아는 지고 있는 상태고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라는 강조도 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선 러시아의 전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영국 국방정보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영국 정보 당국은 약 15,000명의 러시아군이 전투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또 탱크 530대를 포함해 약 2,000대의 무장 차량, 60대의 헬기, 전투기 등이 파괴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이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에서는 어떤가요? 어느 정도 병력 손실 인정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는. 네, 러시아도 병력 손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한데 하지만 지금까지 전사한 군인은 약 1,350여 명이고 다친 장병은 3,800여 명이다. 이렇게 러시아에서 주장하는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영국 국방 그 당국과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낮춰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차이가 크네요. 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핵전쟁 위협 경고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의 전력 약세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네. 특히 제임스 히페이 영국 무기조달 장관이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5년간 그런 허세가 바로 라브로프 장관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위협이 있는 것으로 영국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도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을 유언비어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디미트로 쿨레바 외무부 장관은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돕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싶어 하지만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은 단지 러시아가 패배를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따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유엔 총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죠.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비롯해 러시아 고위 관리들과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과 휴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라고 유엔에서 공식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푸틴 대통령과도 회담을 했고 28일에는 우크라이나도 또 다시 방문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